안녕하세요. 포니 김태균입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뭐가 생겼냐면 제가 공부하고 인생에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들은 많은 분들하고 나눠보고 싶다라는 살짝 노블한 골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서지능입니다. 그런데 한 7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제 가족한테도 이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과 이 내용을 나눠보고 싶은 목적의식이 좀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계획하지 않았던 여행을 짧게 좀 다녀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희한한 교훈이 좀 생겨가지고요. 그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을 갔다 왔어요. 이제 미국을 갔다 왔는데 요즘 다 앱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체크인도 다 한 거죠. 체크인을 해서 이제 공항에 가려면은 저희 집 앞에 이제 공항버스가 있는데 공항버스 그냥 가면 안 태워줍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나요? 버스 타고 란 앱으로 이게 다 결제하고 번호까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그 QR코드를 그냥 찍으면 돼요. 공항에 도착했잖아요. 저는 이제 체크인까지 다 번호표까지 다 받아놨는데 그 짐을 이제 붙여야 되는 거 있죠. 백드랍 한다라는 곳에 가서 짐을 붙이는데 별로 안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있었지만 저 혼자 붙이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출국 심사하실 때 요즘에 자동 출국되는 거 아시죠? 자동 출국했어요. 네, 자동 출국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는 혼자 갔으니까 누구랑 말할 것도 없죠. 혼자 조용히 갔고 그거 내려가지고 입국하는데 저는 또 그쪽에 이제 자동 입국하는 거를 신청이 또 돼 있기 때문에 자동 입국을 했어요. 거기 이제 내리면은 제가 자주 가는 스타벅스가 있는데 거기도 키오스크가 생겼더라고요. 이제 키오스크로 주고 받고. 자, 그리고 이제 차를 렌트를 했어야 됩니다. 또 한 3시간 이동을 해야 되니까 렌트를 하러 갔는데 이미 렌트도 어디 몇 번 존에 가면은 내가 딱 원하는 차를 몰고 그냥 가면 되거든요. 몰고 갔어요. 몰고 한 3.5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피곤하니까 휴게소에 갔더니 던킨이 있더라고요. 던킨 커피 한 잔 사야겠다. 근데 거기도 키오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하나 사가지고 그 숙소에 프로비던스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숙소에 체크인 했는데 출발하고 한 20시간 정도 걸려서 이제 거기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유난히 이번에 심했는데 제가 예매를 하고요. 숙소에 체크인까지 거의 사람을 만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무서웠어요. 예. 옛날에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그냥 출발해서 심지어는 우리 집 앞에 공항버스도 QR로 찍고 백도 내리는 것도 그냥 기계에다 올려서 해주고 미국에서도 키오스크로 하고 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거 생각보다 이게 변화가 진짜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이 모습이 점점 앞으로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마 곧 나올 거예요. 저는 사실은 기술을 그렇게 잘 알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생겼다 그러면 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챗GPT도 얼마 전이 아니죠. 좀 꽤 됐어요. 한 달에 한 26,900원인가 이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유심히 보는데 동영상을 만드는 도구 소라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거 보고 소라는 텍스트를 치면은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품질이 높았고요. 실사 동영상인데 와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게 잘 될 것이다 반 안 될 것이다 반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카사블랑카라는 데 아시죠? 모로코에 있는 카사블랑카에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어떤 장면 항구에 있는 장면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려면 스텝이 한 80명 가야 된답니다. 80명. 근데 가기 전에 실수 안 하려면 미리 가서 답사해가지고 어디도 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런데요. 미리 소라가 찍은 거를 보고 이제 영상팀이 가서 찍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데 그 미리 찍어본 답사용 영상이 이거보다 잘 찍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NVIDIA 아시죠? NVIDIA가 그래픽 관련된 반도체 만드는 곳이잖아요.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작은 회사였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시가총 이걸 추월해가지고 추월한 정도가 뭡니까? 몇 배가 돼버렸잖아요. 그 회사의 CEO인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고 살짝 좀 쓴웃음을 지었는데 앞으로 코딩 배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쓴웃음을 지었냐면 둘째 아이한테 제 와이프가 애한테 코딩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코딩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만들어 오고 이런 거 있어요. 했는데 그 양반 하신 얘기가 코딩 배울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AI한테 말로 글로 만들어줘? 그러면 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낑낑거리고 그걸 만드느냐라는 게 그 양반 말씀이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복잡하고 관련된 이론도 많겠습니까? 그 잘한 사람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손맛이 있잖아요. 영상도 같은 영상이라도 누가 편집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어떤 예술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힘든 과정을 안 거쳐도 두 문장으로 그런 게 짠 나오는데 왜 애써서 배우냐 이거예요. 사람은 예로부터 뭔가 탐구하고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해왔죠. 그러면서 기술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능, 코딩 이런 노력을 끝에서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 그런 게 필요 없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막 지적 지능을 높여서 그런 거를 배워가지고 하는 시간보다는 그 AI나 기술들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능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서지능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사람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잖아요. 고민 덜 해도 되고, AI라든지 여러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다못해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생긴 다음에 내가 더 행복해졌느냐라고 자문을 해보면 또 하게 됩니다. 우울증 환자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한 10년 전 대비해서. 제가 WHO 자료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2023년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10년 전 대비 우울증 환자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숫자만 말씀드리면 옛날보다 우울증 환자가 무려 6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 뭔 일이에요? 이렇게 먹고 살만해지고 머리 쓸 일을 누가 대신 해주는데 왜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사람이 많아지죠? 미국은 4천만 명이 정기적으로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전보다는 머리 쓰는 일도 좀 줄고 기술도 굉장히 발전했고 이런데 왜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프고 우울하고 이런 분이 많죠? 기술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전을 하면 좋죠, 그렇죠? 당연히 좋죠. 근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두 발달하냐면 뭔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정서와 감정들이 함께 성장을 했어야지만 우리는 더 행복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저는 제 나이쯤 되면은 마음이 편안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물질적으로도 좀 더 풍요롭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돼서 좀 무난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에 그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인간관계는 3명이면 충분하다라고 막 하시면서 거기에 막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맞아요. 그런 글들이 많이 달린 거 보면서 진짜 인간관계 3명이면 충분한가요? 아니 인간관계, 제가 이제 우리 루트 컨설팅의 경영진으로서 제가 3명만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까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그럴까라는 사실 의심을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해는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불편한 경우가 참 많이 생기죠. 얼마 전에 인턴 사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장래 계획은 뭐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봤는데 빨리 5억을 모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파이어족인가? 빨리 해서 지속적인 인쇄 수입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의 인생의 어떤 그림이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속으로 정말 솔직히 말해서 부러웠어요. 나도 저 나이 때 좀 저런 거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구나. 좀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앞으로 대세가 좀 이렇게 되겠구나. 특히 젊은 세대들이 옛날보다 더 힘들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빨리 완성을 하고 빨리 마련을 해서 빨리 쉬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저는 어디서 시작이 됐다 생각하냐면 어렸을 때 우리 교육부터 뭔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커서 자라면 힘든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생긴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생긴 감정 때문에 힘든 거 아닌가요? 돈이 없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상황이 아니라 그때 느꼈던 굴욕, 무력, 분노, 화, 짜증 이런 거 생겼을 때 사람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나를 보충해 주는 거는 돈이라 생각하고 물질적인 풍요라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좀 더 선호하는 쪽으로 많이 좀 간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죠. 뭔가 하고자 하는 욕심도 좀 많아지고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충돌, 사람하고 충돌이 있죠. 근데 요즘 확실히 달라진 부분은 무슨 대화를 나눌 때 주고받을 자극이 가면 반응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자기 감정에 좀 충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감정에 충실해서 바로 반응을 했을 때 조금 있다 금방 후회하잖아요. 화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 짜증나는 감정이 생겼을 때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 직전에 생각해 보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화가 나면은 저는 그냥 혼자 좀 삭힌 편이었어요. 사우나 한번 갔다 오고 땀 흘리면은 이제 사라졌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아서 저한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저는 7년 전에 크게 한번 이 안에서 괴물로 터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뭐 그런 상황은 안 변하잖아요. 그 사람도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어요. 힘든 일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힘든 게 반복이 되면서도 기술들은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하시는지 예의주시하고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거로만 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 기술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보증수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실 때 나의 감정을 지켜보시는 능력을 같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